남들이 한 달 살 때 저는 한 달 플러스 1일을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것만 줄였어도. 제가 구매 대행할 때 전혀 아깝지 않은 게 샵마인이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아깝지 않은 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느끼는 건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하지 일 거고, 궁금한 거는 저 사람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항상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 일 거예요. 다 공감하는 게, 실제로 제가 썼었던 그 일기장을 딱 뒤쳐보면은 매일같이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뭐길래 왜 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게 궁금할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제 스케줄 자체는 항상 전쟁 같았어요. 기상을 7시에 해서 출근을 8시에 하고 퇴근을 최소 10시에 했었으니까 근무 시간으로 치면 거의 한 12시간, 14시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활을 제가 거의 1년 넘게 하면서 진짜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맨날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약간의 짐을 좀 덜어드리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부족을 해결해드리는 약간의 이야기, 구매대행 C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CS만 줄여도 5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대부분의 CS는 언제 와요? 어디에요? 보통 이걸로 귀결되거든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통관 일정을 물어보거나 때 언제 오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 플랫폼에서 최근 6개월간 받았던 문의가 딱 100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배송 문의가 60%는 돼요. 여기서 좀 역발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배송을 고객이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면 여기서 70개의 문의는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객 문의가 도착하면 우리가 행동할 때는 이렇게 행동해요. 문의 확인하고 배송을 조회하고요. 거기서 해결을 못하면 배대지에 문의하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완료가 되죠. 보통 이 5단계를 거쳐요. 근데 이 과정이 보통 대체로 5분 정도로 이루어진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의를 처리하는데 5분이라고 가정한다면 70개의 문의를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은 450분이죠. 그러니까 약 7시간쯤 되겠네요. 최소로 잡은 게 이 정도니까 넉넉하게는 솔직히 10시간은 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고객이 문의를 안 하고 스스로 배송 조회만 할 수 있게만 해놔도 우리는 10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뜻과 같아요. 그쵸? 그리고 샵마인에서 들리는 고객 문의라는 약간의 스트레스도 덜 수 있죠.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 고객 안내 템플릿을 만들어서 답변 작성 시간을 줄이는 거고, 두 번째는 수치인 카톡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배송 현황을 묻는 고객님들한테 전해드리는 그 말을 작성해 놓고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이에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데, 약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제가 썼던 건 이제 아래와 같은 문장이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 달아 놓을 테니까 여기서 템플릿을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 중에서 배송 부분이랑 그리고 땡땡 중인 거, 땡땡일 내로 도착한다는 그 부분만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통관 중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정상 진행 중인 걸로 확인이 되며 7일 내로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편한 게 수치인 카톡 서비스예요. 저는 이걸 좀 추천드리는 게, 물건이 발송되면 한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카카오톡이 발송돼서 현재 출고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이제 받게 하는 거죠. 예를들면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해요. 형태는 약간 다른데 수치 고객은 이 메시지를 토대로 스스로 위치를 검색을 해봅니다. 사용 방법은 그 사용하고 계신 그 배송 대행지에 수치인 카톡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배대지는 요즘에 이거 지원하거든요. 각 배대지에 문의하셔서 수치 알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식에 약간의 한계점이 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바로 조회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텍스트로 이렇게 검색하라고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솔직히 매뉴얼 보세요. 저도 매뉴얼 안 봐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누가 유니패스 경동택배 CJ 가서 누가 이걸 치고 앉아있어요.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판매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로 보내게 되면은 고객들은 귀찮다고 그거 안 하고 그냥 카톡에다 물어봐요. 귀찮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의 결정적인 목표가 고객이 알아서 찾게 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텍스트만 딸랑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카톡 알람 서비스 중에서도 이렇게 버튼을 달아주는 방식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 방식은 뭐냐면, 카톡이 고객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이 버튼만 누르면 자기 거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굳이 우리한테 안 물어봐요. 왜냐면 카톡으로 배송주에 누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니까 굳이 그거를 마켓에다가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서비스 알람으로 쓰실 거면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배송조회와 관련된 웬만한 문의는 다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배송조회 버튼을 넣게 되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두 가지 방식 있죠. 텍스트만 보내는 방식, 그 다음에 조회 버튼을 보내는 방식,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텍스트만 보내는 방식은 개개인별로 이게 수정이 가능해요. 무슨 소리냐면, 안녕하세요, 스노우볼 쇼핑몰에서 보낸 뭐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이렇게 커스텀한 메시지를 좀 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버튼을 넣고 하게 되면은 이게 카카오톡 승인 문제 때문에 개개인 간의 수정이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은 한데 이거를 오픈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오픈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텍스트로 보내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회 버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 당연히 두 번째 방식은 조회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텍스트 방식은 자유도가 있지만 배송 조회를 고객이 유닛해서 들어가서 그거를 찾아서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객센터로 물어봐요. 그런 단점이 있고, 배송 조회 버튼을 넣게 되면 고객이 그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배송 조회와 관련된 CS를 거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2번 방식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배송대행지도 7월 24일에 이 기능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개개인 간의 그런 커스텀은 불가능하세요. 제가 보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기존에는 이 통관이랑 CJ만 나오고, 근데 경동택배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UI가 좀 보기 불편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통관이랑 CJ랑 경동까지 링크 하나에서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딸랑 보내게 되면 통관과 관련해서 고객센터로 CS 문의가 오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고객은 통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어떤 단계인지는 알지만 물어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언급드리기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조회할 때 안내를 해드리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CS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서 개발 과제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CS의 대부분은 솔직히 배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수치인 카톡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것과 관련된 대부분의 CS는 줄일 수 있고, 그게 텍스트만 보내는 게 있고 버튼까지 보내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버튼을 눌러서 보내는 방식이 조금 더 합리적인데 약간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고 하면 쓰고 계신 배송대행지 한번 여쭤보세요. 수치인 카톡 서비스가 가능한지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 과제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 배송대행지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치인 카톡만 잘 활용해도 대부분의 CS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구매 대행했을 때는 이 서비스가 그렇게까지 활발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작동 검수나 이런 것도 없어서 그냥 계속 찾아봐서 똑같은 안내를 해줘야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이잖아요, 배송 조회라는 게. 근데 이거를 왜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는 최소로 이제 10시간 정도 잡았지만 솔직히 이것만 없었어도 하루는 벌었을걸요. 남들이 한 달 살 때 저는 한 달 플러스 1일을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것만 줄였어도. 저는 이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유료 서비스예요, 이게. 근데 이 서비스를 안 쓰면은 저는 너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쓰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쓴 게 전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구매 대행할 때 전혀 아깝지 않은 게 샵마인이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아깝지 않은 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